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천만 주식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소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미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양시장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1.12% 상승해서 2,64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84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2,640선에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K증시 폭풍 매수가 눈에 가장 띕니다. 이 외국인들이 9,607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기관도 4,9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나타냈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이 2,595억 원을 사들였고요. 나홀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요. 클라우드 없이 기계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현재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운칩스 26%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도 21% 상승, 그 외에도 10% 넘는 큰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이어서 에코프로머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띈 종목 에코프로머티인데요. 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확정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주식인이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나는 주식입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운드 전략가입니다. 빅스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스 대표입니다. 제가 또 옆에 새로운 앵커님과 또 오늘 처음 또 자리를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이번 주 또 시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연휴, 참 우리가 이번 명절 연휴가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생각보다 조금 쉬는 기간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결국에 이 명절이라는 것은 또 결국에 돈이 나가는 그런 연휴였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나갔던 돈을 다시 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들은 마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매수할 시드가 없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방송 중에 내가 가진 종목들, 오늘 시장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꽤 많이 올랐는데 대체 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막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좀 어떠한 태세를 좀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한 상담도 좀 이따 진행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먼저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서 제일 골칫덩이였던 종목들 미리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솔루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좀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시면 이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노란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 방금 이 전문가님이 선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어떤 선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교육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딱 알맞는 그런 선물을 좀 먼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름하여 제가 이제 만든 이 10만이 검색식이라는 선물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검색식이에요. 앞에 이름 10만이는 이제 제가 명칭을 붙인 거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요즘 시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그래서 단타로 또 접근을 해도 막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막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을 또 공략해야 된다. 또 눌림목을 공략했는데 멈출 줄 모르고 또 지속해서 하락하고 굉장히 또 난해한 시장이 요즘 시장 같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후자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말 그대로 이제 눌림목을 포착해서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종목들이 증시에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정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 우리가 정확한 눌림목을 캐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N자 패턴의 종목들을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우리 N자 패턴이며 어떻게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지지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조금 있다가 테마 내용에 같이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N자 패턴은 아는데 내가 그런 종목들 캐치하는 거를 매일매일 이제 다 수기로 찾았다. 좀 효율적으로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검색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에 계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께 정말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선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명절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시장 양시장 상승 마감을 그래도 했습니다. 빅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아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질적인 건데 이 사실상 이 명절 연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또 길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증시가 명절 연휴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상승이 잘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명절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또 떨어져요.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항상은 아니겠지만 네. 대다수가 좀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가 끝나면 우리가 또 막상 이 증시를 받아들이는 게 하락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음에도 오늘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부분이 오늘 좀 증시가 굉장히 좀 괜찮은 느낌이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 증시 강세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반등에 국내 증시도 함께 추가 반등을 만들어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증시가 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연휴가 끝나면 또 하락으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약간 우려 아닌 우려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터지고 그 호재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서 왔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반도체가 주로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기타 업종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저 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지난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고 눌림목에서 지지권을 만든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시장 모두 반등을 보인 것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달 말쯤부터 시작했던 이 외국인들의 갑작스러운 매도세 그게 전부 다 이제 매도세가 청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매수세로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지금까지 월봉상 추세나 주봉상 추세나 이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조정과 혹은 횡보가 오겠죠. 이 하락이 오게 되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위로 틀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과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당장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즉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소매 판매나 PPI 등 이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매크로 이벤트는 결국엔 3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이 FOMC에 대해서 방향성을 또 결정지어줄 중요한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CPI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이 경제 지표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증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이 오히려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증시는 조금 더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가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증시에서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결국에는 N자 패턴을 주로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N자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N자 패턴의 종목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체크를 해놔야 우리가 증시가 하락해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여기 테마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반도체로 또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N자 패턴의 설명과 검색식의 설명까지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꼭 노란톡방 오셔서 선물과 종목 상담까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네. 이게 검색식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검색식이지 우리가 이제 각자 원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종목들을 공략할 때도 뭐 헤드앤숄더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역 헤드앤숄더 아니면 뭐 W 패턴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패턴들이 있을 뿐더러 뭐 거래량이나 캔들들 이런 것들을 막 상세 자기가 원하는 패턴들을 설정을 해서 내가 입맛에 원하는 종목들을 캐치를 해주는 게 결국 이제 검색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시장에서 맞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쭉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고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잠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재차 올라가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바로 N자 패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N자 패턴이 좋은 건.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 모든 종목들을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는 패턴들을 설정해 놓은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강의도 함께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검색식이라서 눌림목이라고 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눌렸는지 지지 구간은 어딘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재료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 전략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선물과 강의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내 시간을 아끼고 바쁜 시간 쪼개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내용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 전문가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그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올려주시는 분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참여 방법은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셔도 그 노란톡방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얼른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을까요? 반도체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너무나도 이제 우상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맞아요. 호재가 계속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게 나오다부터 흘러 넘치고 있지 않나. 네. 이 사실상 지금 반도체를 하나쯤 포트에 담아두고 있어야 사실상 내 계좌가 빨간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반도체가 끊이지 않고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종목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떻게든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항상 종목들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눌림목 패턴들을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점 섬침해 혹은 눌림목 패턴들을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여라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라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온다.
그런 확신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종목들을 진입을 하는데 자, 그 기술적인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신규 테마들이나 기존의 이 테마들이나 종목들을 항상 공략하기 이전에 앞서서 보는 게 자, 지금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상승이 나온 이슈, 재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더 파급력이 있을지 이 결국에는 재료의 지속성과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초반 전까지만 한다면은 반도체 굉장히 혹한기였어요. 기억나시죠? 사실상 그때 당시에 반도체를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을 보기가 어려웠던 테마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발판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올라가는 종목들 하나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료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눌림목이 나왔다면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료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없이 오르는 반도체.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될 종목은 저는 여기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CXL, HBM,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테마를 조금 선정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저는 반도체 장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건 조금 이따가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여기에 대해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자, 거기에 대한 강의도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 진행을 해드릴 거고 자,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될 겁니다. 반도체 좋은 건 알겠고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재료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조금 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에는 결국엔 AI 업종에 대한 수혜가 반도체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AI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뒷받쳐줘야 되는 게 반드시 반도체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I 기업들이 반도체도 같이 이 설계 생산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수혜가 반도체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이 증시를 이 상승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죠? 나스닥에 상장된 영국의 ARM 기업, 반도체 기업 중에 글로벌에서는 이제 10손가락 안에는 꼽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 ARM이 기업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묵직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이 실적이 발표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마자 단 5거래일 만에 몇 프로가 올라요? 3거래일 만에 10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의 파급 효과가 시장에서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훈풍이 지금 국내 증시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도 있는데 사실 저는 앞서서 이 ARM에 대한 실적 지속성 좋다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업종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실적들을 갖고 있고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실 이제 반등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반등의 길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실적 부분으로 따지더라도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강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신성 이슈인데 좀 사실 이 이슈가 파급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즉 CEO죠. 이 샘 올트먼이 자본 조성을 한대요. 그것도 그냥 일반 그냥 소규모 자본이 아니라 최대 7조 달러 가까운 금액을 자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왜? 아까 그랬죠. AI 기업들은 반도체도 같이 생산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 그만큼 AI의 기술력을 따라오기 위해선 반도체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이죠. 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반도체 하나 ARM의 이슈 하나만큼은 이제 증시 상승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샘 올트먼의 투자 계획이 뒷받쳐주면서 반도체가 확실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엔 이슈는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지금 반도체 종목 여러분들 막상 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그냥 딱 하나밖에 안 들죠. 아, 내 종목 아니네. 내가 못 잡았네. 하시는 생각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N자 패턴을 만들어가는
눌림목 과정에서요. 자, N자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상승과 눌림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자, 상승이 나오면서 그 상승 구간 이후부터 소화해 나가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나왔던 걸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 내려오는 확실한 지지 구간이 형성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그림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전형적인 N자 패턴이 나오죠. 저는 이 N자 패턴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가 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가온칩스 오늘 굉장히 강세였어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 테마 안에서는 대장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전형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자, 큰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N자 패턴으로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의 상승 우리가 사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 타점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자, 1월 달 초에 이때 당시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과 지지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조정과 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N자 패턴의 하나예요. 완전하게 눌리는 N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지 구간이 나오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N자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못해도 50% 이상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메커스. 저는 사실 N자 패턴이 전형적으로 지금 딱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만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N자 패턴 나오고 있죠? 자, 1차적으로 상승 나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지금 절반 이상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부터 조정과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제가 뭘 그렸죠? N자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그려가는 게 바로 N자 패턴이다. 이렇게 올라가야 가장 건강하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들에서 받쳐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종목 정도를 봤는데 자, N자 패턴 굉장히 좋은 건 알아요. 아, 맞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반도체의 대장은 뭐겠어요? 아직 지금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제주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초반에서 상승이 나온 극초반에서 우리가 N자 패턴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었던 구간이 있어요. 지금의 주가는 38,000원, 3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N자 패턴을 포착했을 시점이 5,0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때 사각형을 좀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됐죠? 자, 정확하게 상승이 나오고 아까 두 번째로 봤던 가온치스처럼 자,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 구간이 받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후로부터 확실하게 절반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대부분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N자 패턴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인 종목들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장주들은 한 차례 대장주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쉬어가는 구간 동안 반도체가 조정을 전반적으로 다 받냐? 아닙니다. 다른 대체 종목들이 또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찾아주는 게 바로 1003 검색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3 검색식의 핵심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핵심 포인트 딱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이 첫 번째로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자,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상승 부분의 절반 이상 확실하게 조정이 나오고, 자, 세 번째,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 지지 구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지지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떨어지고, 그럼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자, 그럴 때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 강의도 역시나 제가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해드리질 못해요. 여기서. 자, 전형적인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의 수반등 상승, 눌림목을 이용해서 N자 패턴을 만드는 이 패턴을 우리가 검색식을 통해서 잡아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검색식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냐. 제가 오늘 2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지금 여기서 후발주 정도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하나는 조금 이따가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종목을 먼저 보자면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면서 횡보를 좀 지속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그림이 좀 이제 보이시나요?
N자 패턴 한 4개 정도 종목전을 봤는데 자, 지금까지 본다면 자,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여기까지는 N자 패턴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N자 패턴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 자, 이때 당시에 상승 나오죠. 자, 정확하게 조정 나옵니다. 조정 나오면서 재차 N자 패턴을 만들면서 1차적으로 올라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파동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자 패턴은 즉 파동의 형성의 초입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듯이 자, 지금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지만 다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추세가 변곡점의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변곡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 봤을 때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윗꼬리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매집 구간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고 싶고요. N자 패턴이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조금 더 지지가 받쳐지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N자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공략을 한다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를 좀 주목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반도체 장비 테마의 하나의 종목이에요. 정확하게 좀 공략을 해보고 싶고 그렇게 좀 좋은 종목이면 나도 좀 이번엔 반도체로 수익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타점과 공략 방법도 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눌림봉 N자 패턴을 잡는 종목들 나도 한번 좀 잡아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다. 나도 수익 한번 좀 크게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선물과 강의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주 오늘도 핫했고 국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강의였네요. 자,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자,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이 노란 톡방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어서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본격적인 종목 상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정말 빠르게 올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번 거는 무조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한가님이 이 종목이네요. 자, 가온칩스 매수가 88,000원 그리고 비중 15%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한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일단 네. 지금 88,000원에 10%라고 하셨나요? 15%라고 하시네요. 이분은 조금 혼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이 종목 주가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네. 이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공부를 그쵸? 하면서. 네.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요. 맞아요. 더 갈 수도 있고 네.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신고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풀매수 해가지고 비중 100% 실어가지고 누구라도 수익 볼 수 있으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서 오늘 또 그 88,000원이면 사실상 오늘 거의 고점에서 깃발 뻗고 오셨거든요. 깃발을 거기다 꽂고 오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상승 추세와 이 정도의 수급량이면 10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자, N자 패턴. 우리가 전형적으로 올라갈 때 상승 추세가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도 여기서 올라가다 갑자기 꺾이게 됐을 경우에 자, 8만 원, 7만 5천 원 여기서 지지가 받아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종목들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증시가 하락이 나와서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 자, 정말로 7만 원과 6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물어보고 싶고 저는 일단 고점에서 그래 올라가는 건 잘 잡으셨지만 비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험에 대한 이 비용을 너무 많이 쓰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0만 원대 목표가를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매수가에 왔을 때 공부 차원에서 저는 비중 10%는 덜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15%라고 하셨는데 10%는 좀 덜어내시고 5%만 가지고 가셔서 이 종목이 정말로 더 우상향이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때 나머지 10%를 좀 채우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다시 N자 패턴을 그릴 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에 대한 상담 아주 냉정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신고가에서 일단 사셔서 일단 좀 혼 좀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비중도 5%로 축소해라라고 명쾌하게 그래도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레몬님이 올려주셨고요. 기가레인 1,420원 매수가이고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종목 일단 재료 자체는 통신 장비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통신 장비는 사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뭐 양자 통신에 엮여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인도 시장에 이 통신 장비 6G에 대해서도 이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고 사업의 확장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통신 장비 테마는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봤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단 구간에서 이 긴 2년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오면서 아래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들어갔다면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고 싶고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보고 싶고 확실하게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미 매수를 하셨고 1,420원대 매수가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로 차트를 만들어 보자면은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저항대와 지지 구간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횡보를 거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 주가는 물론 좀 위협적으로 바닥에서 계속 뭔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이 기가레인에 대한 재료 그리고 앞으로 통신 장비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통신장비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면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2,2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걱정이 되실지언정 지금은 반도체가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좀 두시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저는 조금 이 종목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매도가는 한 1,800원대에서 1,900원대 그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2,100원과 2,200원대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노란톡방에 들어가면 뭐 어떤 거를 알려주시나요? 우리가 노란톡방에 오면 항상 이제 다 오라고만 하잖아요. 노란톡방 네. 오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맨날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주식시장이 뭐 어떤 날은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저 PBR이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장에는 모든 종목이 떨어지다가도 또 어떤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요. 계속 수시적으로 이 시장이 바뀌는데 자, 이번 시장도 역시나 우리가 또 올라가더라도 볼 수익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볼 수익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입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눌림이 이어지고 그리고 재차 이어져 나가는 N자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종목들을 찾아주는 선물, 검색식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노란톡방 꼭 필히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또 일주일 뒤에 봐야 되니까 이 선물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선물,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땡님이 올려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는 10만 원이고 비중이 50%입니다. 자, 손절 금액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비중 확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목 일단 매수 타점 10만 원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거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구간이 우리가 매수했던 구간이 4만 원대 구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11만 원대 정리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1만 원대 이 종목을 정리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 단기 이평선을 자꾸 두들기는 흐름들이 나와요. 자, 종목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시죠? 에코프로 수천 프로 올라갈 때 정말로 에코프로 좀 수천 프로가 올라갔는데 자, 그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반의 반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런 종목 언제까지 우상향해 줄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 저는 단기적인 상승이 이어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21선이에요. 21선. 근데 21선을 이미 이탈을 시켜놓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자, 조정이 어디서 끝났는지 지지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도 지금 N자 패턴이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N자 패턴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상승과 조정이 나왔을 때 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지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나오면서 21선을 다시 올라타려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1선에 다시 탑승을 했을 경우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기술주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3만 원,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기술주들이 또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하필이면 또 두산 로보틱스가 21선에서 저항선으로 부딪히면서 조정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5만 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아무래도 높이 있는 과정에서 눌림목을 잘 캐치를 하시고 비중 50%를 태웠다는 것은 본인도 어느 정도 전략이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눌렸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재차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매수가에 왔을 때 저는 못해도 30% 이상, 지금 50%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절반 이상을 확실하게 덜어내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이 하나의 종목에 50%라는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매수가 왔을 때 절반 이상을 일단 덜어내시고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못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쭉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다시 재차 또 눌림하는 그런 지지 구간의 확인 절차가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때 내려왔을 때 남은 물량 태우셔서 그때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매수가 부근으로 왔을 때 절반 이상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원님이 보내주셨고요. KEC 매수가는 1,78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KEC 2차 전지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업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나 2차 전지, 이 반도체에서는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2차 전지를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소재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이것들이 이제 사실상 작년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먼저 보는 거는 소재 관련주들을 좀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AC는 지금 어찌됐든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N자 패턴. 이 종목도 지금 전형적으로 N자 패턴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N자 패턴을 이어나가려면 21선에서 탑승된 상태에서 올라가야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종목은 21선에서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21선에서 올라탈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1월 9일 날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나면서 뭘 만들었어요?
지지 구간의 형성을 만들었습니다. 지지 구간을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이긴 하지만 저는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쳐줄 거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는 이번에 올라왔을 경우에 장기 이평선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조금 뭐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2,000원대에서 2,100원대까지 차분하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끌고 가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빅스 대표님의 공략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아까 전에 그 반도체 테마 네. 교육해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반도체 2종목 갖고 왔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하나는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오늘 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차트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설명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N자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장대 양봉 거기에 받쳐주는 수급 두 가지의 조건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수급에 동반된 상승은 1차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그 뒤에 연이어서 윗꼬리가 가득 달린 뭔가 음봉이에요, 하필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캔들들이 하나 나왔지만 자, 이게 걱정될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걱정될 게 아니냐면 자, 정확하게 위에 있는 윗꼬리들이 위치를 보면은 자, 이 종목에 오랫동안 끌고 왔던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럼 그 구간 동안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냥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은 자 이때 당시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이 매물들을 잡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왜 소화를 했을까요? 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대한 수급이 첫 번째로 끊이지가 않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수급을 동반시킨 상승 그리고 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 구간의 형성까지. 자 지금 여기 지지 구간 형성해 놓는데 수급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지금 전형적으로 21선 받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21선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고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충분하게 눌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드리자면 내일 14일 시초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5,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내려온다라면은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펨텍 결국엔 반도체 장비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테마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급세가 끊이지 않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특히나 이런 종목들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지지 구간 이탈 나오면 분명히 겁을 먹으실 거예요. 정말로 3,500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놓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종목 함께 오셔가지고 수익까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펨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50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스 대표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빅스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